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인덱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샵에서 인덱서라는 애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처음 보는 애들이죠. 그죠? 처음 보는 애니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서라는 애는 배열 연산자인 이렇게 가로 연산자가 있죠. 요걸 통해서 객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뭐냐면 인덱서라는 애입니다. 이걸 사용할 때 반드시 지정어 this라는 거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this를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인덱스로 사용되는 매개 변수를 이제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this라고 하고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예요. 자, get 접근자 혹은 set 접근자를 사용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서의 수정자는 스태틱만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스태틱이라는 애는 이제 쓸 수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메소드랑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접근 수정자로는 new, virtual, override, abstract, seal, extern 이런 식으로 한 10개쯤 쓸 수 있답니다. 보통 11개였는데 요 스태틱을 못 써서 10개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메소드 배울 때 조금 자세하게 그때 보시면 얘네들이 각각 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인 프로퍼티랑 비슷하긴 한데 프로퍼티는 한 개인 걸 다루는 거고 인덱서는 말 그대로 배열을 다루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간단한 예를 보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클래스로 컬러라는 애를 하는데 여기 봤더니 스트링으로 5개짜리 배열을 일단 만듭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된 그 속성 값이죠, 그죠? 속성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멤버 필드를 만들고 그 놈에 대해서 이렇게 this를 사용해서 쓰면 이게 뭐야? 저희가 얘기하는 인덱서가 됩니다. 인덱서. 그리고 여기 보듯이 getset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trl Shift N 하시고요. 콘솔 앱 잡혀 있으면 다음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인덱서라고 하겠습니다. 인덱서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자, 아까 봤듯이 컬러란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클래스 컬러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요 안에 내가 배열을 하나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된 그리고 스트링으로 된 이제 배열을 컬러라는 배열을 이제 하나 쓸 겁니다. new 스트링으로 5개짜리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덱서를 진짜 만드는데 public이라고 적고요. 여기 있는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여기다가 스트링 타입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this라는 걸 적으셔야 돼요. 인덱서에서 생명은 this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타입 int형의 인덱스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getter get이죠, get. get으로 리턴을 할 건데 컬러에서 인덱스에 해당되는 쓰다 말았네요. 인덱스, 그죠? 인덱스에 해당되는 애를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set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컬러의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가지고 온 밸류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모습은 일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컬러라는 애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메인 안에다가 저희가 위에서 만든 클래스인 컬러라는 애로부터 C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new color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저 컬러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요 필드가 있죠. 요 필드가 있으니까 저희가 걔를 이제 만들어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0번째에다가는 뭐 화이트, C의 1번째에다가는 우리가 뭐 레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고 컨트롤 D 누르면 복사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는 옐로우, 여기는 블루, 마지막은 블랙 이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으로 처리를 할 건데 우리는 5개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래요. 5개까지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저희가 여기서 출력을 콘솔에 라이트 라인으로 출력을 하면서 color is 라고 하면서 저기 인덱스에 넣었던 C의 i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희가 넣어놓은 거를 요거의 왼쪽에서는 뭐요? 요 셋에 의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죠? 여기 오른쪽에 쓰여 있는 오른쪽은 아니지 뭐 제가 그냥 쓰면 get에 의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요걸 수행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넣어놓은 대로 값을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덱서라는 애를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다른 예제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있는 예제는 이렇게 생겨먹으네요. 스트링 인덱서라고 하는 애를 할 건데 그 스트링 인덱서라는 클래스랑 일반적인 클래스를 놓고 여기는 문자를 돌려주는 인덱서를 쓰고요. 여기는 문자열을 돌려주는 인덱서를 써서 처리하는 걸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에다 그냥 바로 할까요? 저희가 그냥 바로 여기다 추가로 넣겠습니다. 클래스를 더 넣어도 되니까. 그러면은 요 맨 위에다가 집어넣어 버릴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로 스트링 인덱서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퍼블릭으로 문자를 하나 리턴할 건데 this라고 해서 인덱서를 만들면서 스트링으로 str 문자를 하나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인트형의 인덱스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자, 이때 get 접근자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리턴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str로부터 인덱스에 있는 애 하나, 그러니까 문자열 중에 해당되는 애를 뽑으니까 문자 하나를 되돌려 주겠죠. 그래서 저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public 이번엔 스트링으로 됐는데 this로 하면서 얘는 이제 스트링으로부터 str를 하나 받고 int형으로 index를 하나 받고 int형으로 len을 하나 받습니다. 이거 마치 무슨 서브 스트링 뽑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get 한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리턴을 해줄 때 뭘 할 거냐면 str로부터 서브 스트링, 원래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소문자로 해도 저기 나타나니까 엔터 치면
서브 스트링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스트링으로부터 인덱스에 해당되는 애로부터 해당되는 길이만큼을 잘라다가 리턴하면 뭐예요? 서브 스트링이 리턴이 되겠죠. 그런 애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에 가서 이 안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스트링으로 str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hello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트링 인덱서, 우리 저 위에 만든 클래스로부터 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new string indexer라고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포문으로 여러분이 돌릴 건데 어떻게 돌릴 거냐면 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실수했네요. 저희가 지금 작업을 메인 밖에다 했죠. 잘라다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랭스는 여기 있는 랭스는 str에 점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요 공구 표시 랭스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랭스는 get. 그러니까 저 놈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일을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랭스를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오는 뭘 쓰는 거예요? 프로퍼티를 쓰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콘솔에 라이트 라인으로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0번째 있는 애를 뽑아 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1번째 있는 애를 가지고 올 건데 그 값이 2번째 있는 애라는 식으로 값을 하나 뽑아 오려고 해요. 그래서 str로부터 i번째를 뽑아 오는데 s로부터 str의 i번째를 뽑아 오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 오겠죠? i번째 있는 값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뽑아 올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일단 요걸 찍어보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자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인덱서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씩 뽑아 올 수 있는 거죠. 요 기능이에요. 요거. 그죠? 저 인덱서로부터 문자가 그 i번째 값을 이용해서 특정 값들을 이제 뽑아 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콘솔에 라이트 라인을 하시고 서브 스트링 오브 0번째 인자는 첫 번째 인자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 str로부터 s에 str 넣고 시작 인덱스 두 번째로부터 세자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이 가져오는 서브 스트링을 뽑는 이런 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이렇게 hello 중에 LLO라고 하는 애를 세 번째로부터 2번이니까 0, 1, 2예요. 그죠? 이거로부터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를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인덱서라는 애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특정 필드에 대한 특정 위치에 대해서 접근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열에다 뭐 넣어놓은 다음에 뽑을 수도 있고요. 문자열이라는 애도 일종의 배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값을
그렇게 뽑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처리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인덱서라고 하는 저희가 어찌 보면 처음 보던 애인데 걔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배열 연산자인 요게 꺽쇠 요걸 이용해서 객체를 다룰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좀 특이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정어로 this를 써서 여기 보듯이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this, 여기도 만들 때 이렇게 this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get 접근자 혹은 set 접근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쓸 수가 있었죠, 그죠? 인덱서의 수정자는 뭐 스태틱 백은 뭐 다 된다니까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배열 처리하는 것처럼 그런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덱서라는 애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타났는데 요거 별표가 이거의 별표수만큼, 별표 두 개의 별표수만큼 중요합니다. 델리게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자, C샵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로 쓸 때 나중에 저쪽 GUI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잘 모르고도 씁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도 쓰는데 알아두면 굉장히 이롭습니다. 델리게이트 그 일종의 뭐 위임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자, 델리게이트는 메소드 참조 기법이에요.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객체 지향적 특징이 반영된 메소드 포인터라고 합니다. 원래는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이 C++에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배우셨나요? 그걸 잘 모르겠네. 어쨌건 함수를 포인터로 호출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델리게이트라는 거는. 그래서 메소드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C++이나 아니죠. C샵이나 자바는 포인터를 쓰진 않죠. 포인터는 쓰진 않지만 그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나 스레드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요 델리게이트라는 거 많이 쓰여요. 자, 특징을 보면 이런 정적 메소드 및 인스턴스 메소드. 정적 메소드는 스태틱에 붙은 메소드고요. 인스턴트 메소드는 일반적인 객체가 만드는 메소드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죠. 자, 그러니까 정적 메소드도 되고 인스턴트 메소드도 다 참조가 가능합니다. 델리게이트의 형태와 참조하고자 하는 메소드의 형태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델리게이트의 형태하고요. 델리게이트의 형태하고 참조하고자 하는 메소드의 형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타입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 타입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델리게이트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를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요. 자, 델리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대신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자, C++에 보면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메소드 참조 기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델리게이트는 객체 지향적이면서 매우 타입 안정적, 타입 세이프하게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포인터를 잘 몰랐다. 그럼 이번 기회에 델리게이트를 보면서 대충 저런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델리게이트의 정의를 보면 앞에 접근자, 뭐 퍼블릭, 뭐 프라이빗 뭐 이런 게 붙으면서 여기에 델리게이트라고 붙습니다. 델리게이트라고 붙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붙습니다. 리턴 타입 붙고요. 델리게이트 할 이름을 적습니다. 델리게이트 이름을 적고요. 여기에 파라메터를 적습니다. 파라메터의 리스트를 적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애가, 자, 여기 보시면 델리게이트 정의시 주의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데 델리게이트 할 메소드, 내가
어떤 다른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를 이렇게 델리게이트 위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델리게이트 할 메소드의 메소드 반환형 메소드의 리턴 타입 하고요. 여기에 쓰인 리턴 타입은 원본의 리턴 타입이어야 되고요. 매개 변수의 개수하고 뭐 이런 애들 있죠. 반환형 이런 애들 여기 매개 변수의 개수하고 타입 이런 애들을 다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름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일치를 시켜야 돼요. 자, 수정자 여기 접근 수정자로는 public, protected, internal, private 이런 애들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치 않다 그랬죠. public하고 private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new라고 하는 애나 뭐 public, internal 뭐 이런 애들 있는데 그냥 요거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델리게이트를 만든 예를 보면 요 위에 델리게이트라고 하면 요게 델리게이트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원래 요 아래서 요런 애들 있죠. 일반적인 메소드에 리턴 타입이 보이면서 델리게이트 할 메소드 그리고 인트형의 바람이라고 적었으면 요걸 똑같이 요 델리게이트 할 때 보이드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트 파람이라고 하는 한 개짜리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할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지금은 델리게이트의 정의는 이렇게 맞춰준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뭐 빨간색도 나오고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겠죠, 그죠? 자, 델리게이트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데 델리게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델리게이트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델리게이트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대상 메소드를 연결할 거예요. 대상 메소드. 그리고 원본이 되는 메소드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해당 델리게이트 매개 변수로 델리게이트,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 메소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델리게이트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그 매개 변수로 뭘 쓰냐면 메소드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메소드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델리게이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죠? 객체를 만들고 나중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연결된 메소드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여기에 대상이 되는 메소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실제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의 이름 명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델리게이트 객체에 연결할 수 있는 메소드는 형태가 동일하면 인스턴스 메소드뿐만 아니라 정적 메소드도 연결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델리게이트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메소드를 연결할 건데, 그러니까 델리게이트로 선언된 애에 맞춰서 연결을 할 건데, 인스턴스인 경우도 가능하고요. 정적 메소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양만 맞으면 위임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델리게이트를 이제 생성하려고 하는데, 델리게이트 생성을 할 때는 델리게이트 할 메소드가 포함된 클래스 객체를 먼저 만들어요. 델리게이트가 포함된 이런 클래스 객체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된 델리게이트 형식으로 델리게이트 객체를 생성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델리게이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연결된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하도록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도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뒤쪽에 가서 실제 예를 보고 들어와서 다시 요거를 한번 더 볼게요. 자, 델리게이트 객체의 호출은 일반 메소드 호출과 동일하듯이 그냥 객체 이름 적어놓고 메소드 호출하면 됩니다. 자,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호출할 메소드가 매개 변수를 갖는다면 델리게이트 호출에서 가로 안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 요거를 하나 보시고 나면 델리게이트가 정확하게 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직접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닌가? 그냥 하나 보고 갈까요? 예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러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더 좋을 테니까요. 이 위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뭐냐면 델리게이트입니다. 델리게이트. 그래서 이 앞쪽에서 보시면 델리게이트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델리게이트를 두 종류로 정의를 한 겁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애랑 없는 애. 그래서 매개 변수가 보이드면서 매개 변수가 없는 애는 이걸로 처리할 거고요. 보이드면서 정수형 매개 변수가 있는 애는 이걸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클래스 안에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보이드면서 매개 변수가 없는 애, 그리고 보이드면서 매개 변수가 있는 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애고요. 요 놈은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애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델리게이트 클래스, 그죠? 여기 델리게이트 내가 요 델리게이트를 시키려고 하는 요 델리게이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걔가 뭐냐면 요 OBJ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요 첫 번째입니다. 델리게이트 할 메소드가 포함된 클래스 객체를 먼저 생성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위임을 줄 이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로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델리게이트 1이라고 하는 요 놈은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클래스는 아닌데 요 이름 델리게이트였던 요 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씁니다. 마치 타입처럼. 그리고 D1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주고요. 다시 new delegate 1이라고 하는데 요때 여기에 매개 변수로 뭘 주냐면 위에서 만든 오브젝트에다가 내가 델리게이트를 시킬 메소드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메소드 A, 오브젝트.메소드 A라고 해서 요 D1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델리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요런 델리게이트 2라고 하는 애, 인자 하나 있는 이런 애는 똑같이 델리게이트 2라고 만들어주고요. D2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new라고 하고 델리게이트 2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런 애를 연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 OBJ로부터 OBJ.메소드 B라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겁니다. 정의된 델리게이트 형식으로 델리게이트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델리게이트 객체죠. 그래서 요런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요 놈으로부터 요 메소드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말이 좀 이상했다. 자, 델리게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델리게이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이런 델리게이트 객체를 먼저 생성했어요. 그리고 대상 메소드를 연결을 해요. 대상 메소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델리게이트의 매개 변수로 뭘 해요? 메소드 이름을, 내가 연결할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먼저 어떻게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메소드 호출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일단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고, 요게 델리게이트 자체의 객체죠. 델리게이트 D1, D2라는 애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호출할 때는 인자가 없는 애는 내가 얘를 호출해야 되는데 요거를 호출할 때 어떻게 해요? D1이라고 부르면 난 여기에 있는 요 놈을 호출했는데 요 놈이 뭘 불러주냐면 여기에 있는 요 메소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호출해요? 여기에 있는 요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인자가 있는 애는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인자를 넣어줘요. 원래는 우리가 메소드 B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요 객체니까 obj. 메소드 B 안에다가 인자를 넣어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D2하고 숫자를 적어주면 얘가 요거를 이제 호출해 줍니다. 얘한테 어떻게 해요? 요 호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딜리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딜리게이트. 얘가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런 애를 왜 쓰냐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멀티캐스트나 이벤트에서 사용하려고 이걸 해요. 일단은 요거 만드는 법부터 먼저 저희가 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N 하셔서 프로젝트 만드시고 다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프로젝트 이름을 델리게이트 폴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엔터. 자, 여기에 우리가 내가 그 델리게이트를 시켜줄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가 뭐 예를 들면 AA 클래스가 이렇게 AA라는 클래스가 있었다 치자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원래는 public void 메소드 A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그 안에는 그냥 console write line으로 뭐 여기 메소드 A라고 하는 애를 출력을 했다고 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public void 메소드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int I 값을 처리하는 애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똑같을 테니까 요걸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다 붙이고 메소드 B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I 값도 잘 받았는지 보기 위해서 I는 더하기로 붙여야 되겠네요. 그죠? I 이렇게 붙였어요.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는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짜면 돼요? 만약 저랬다면 우리는 프로그램 짤 때 여기에다 이렇게 짜겠죠. AA 뭐 A라고 하는 애는 new AA 이렇게 만들고 A 점 메소드 A라고 해서 하나 호출할 거고요. A 점 메소드 B인데 여기에다 1 이렇게 넣어서 호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 자,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델리게이트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런 애를 델리게이트 하거나 요런 애를 델리게이트 하려고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델리게이트 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보이드형의 뭐라고 할까요? 뭐 원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리고 델리게이트의 보이드형의 to라는 메소드의 int I 형태로 이렇게 된 애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나는 요런 형태로 혹은 요런 형태로 요런 메소드들을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형태하고 매개 변수의 개수는 맞춰줘야 되죠. 이름은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델리게이트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하기 위한 객체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델리게이트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 델리게이트의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원이라고 하면서 원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 new 1이라고 만들 건데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저 위에 a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객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델리게이트 할 메소드의 이름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1이라는 애는 여기 있는 1이라는 애는 얘랑 연결됐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애로 2를 만들고 new 2라고 하면서 a라고 하는 저 참조 변수로부터 어떻게 해요? 요 메소드 b를 연결하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델리게이트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1이나 2라는 애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저 메소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 호출처럼 이렇게 호출하는 거고요. 2라는 애도 메소드 호출처럼 하는데 인자가 있으니까 인자를 넣어서 이렇게 호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컨트롤 F5번으로 돌리면 우리가 그냥 호출한 거랑 동일한 결과를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냥 객체를 만들고 메소드를 그냥 접근하면 돼요. 자,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메소드를 동일한 메소드를 여러 번 호출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불러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럴 때는 개별적인 메소드로 호출하려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애들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이런 델리게이트로 위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요걸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저희가 요 뒤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으로 가면 멀티캐스트라는 걸 보면 조금 왜 델리게이트를 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어렵죠. 자, 하나의 델리게이트 객체의 형태가 동일한 여러 개의 메소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의 델리게이트 객체는 하나인데 여기에 메소드를 여러 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뭐만 같다면? 형태만 같다면. 자, 델리게이트를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산을 해요. 그래서 메소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멀티캐스트 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델리게이트 연산을 통해 하나의 델리게이트 객체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델리게이트 호출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메소드를 한 번에 호출할 수가 있어요. 델리게이트 호출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메소드를 한 번에 호출할 수 있답니다. 자,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호출되는 순서는 등록된 순서에 맞춰서 동일한 순서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예제가 있는데, 자, 여기 봤더니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애가 보이드로 된 이런 애예요. 여기 봤더니 now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여기 봤더니 뭐 today라는 애가 있어요. now라는 애가 있고 today라는 애가 있대요. 자, 근데 어쨌건 여기 봤더니 now 이렇게 했더니 현재 시간을 찍는 것 같고요. today 했더니 오늘 날을 찍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봤더니 한 놈은 스태틱이고 한 놈은 아닌 경우예요. 근데 얘네들은 매개 변수가 보이드면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죠. 보이드면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라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다가 얘네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딴 건 별 중요치 않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플러스 이퀄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그 축약 연산이잖아요. 그죠? MCD는 MCD 플러스 요놈이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객체를 만들고 이 클래스에서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MCD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여기 요 델리게이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들 때 얘는
처음에 오브젝트에 now라고 하는 애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요런 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런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 여기에다 갖다 붙이죠. 여기에다가 한번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인자가 없는 애란 말이에요. 인자가 없는 애에 대해서 여기에 여기 뭐 AAA가 있었는데 메소드 A가 있었다 치자고요. 자, 근데 여기에 메소드를 하나 더 붙였어요. public이라고 하면서 void now라고 하는 애를 하나 더 붙이자고요. 근데 이 now라는 애는 뭐 별게 없고요.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콘솔에 write line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시간을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time이라고 하는 애를 찍어주는데, 얘는 우리가 갖고 있는 date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now라고 하는 애를 연결해서 점해서 toString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시간을 갖다 찍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네들을 이제 호출하려면 객체를 만들고 요거 호출하고 요거 호출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대로면 여기에다가 AAA 해가지고 A 점 메소드 A 출력하고요. A 점 메소드 now 여기 여기 있는 now라는 애를 이렇게 호출해야 하나하나 호출하잖아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난 저 원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잖아요. 원이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이라는 애다가 아까 전처럼 물론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원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new 해서 원으로 다시 만드는데 델리게이트에다 하나 더 넣는 거죠. 어떻게? A라고 하는 놈으로부터 now라고 하는 애까지 여기다 밀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얘가 이제 델리게이트의 효과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아까 봤듯이 두 개의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원만 호출하면 여기에 얘랑 얘가 어떻게 해요? 둘 다 연결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호출을 요 놈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돌려보면 컨트롤 F5번으로 돌리면 여기 보듯이 어떻게 해요? 메소드를 찍으면서 타임이라고 하는 애로 요거 하나만 호출하면 어떻게 해요? 다 찍어버리는 거죠. 한 번에. 보이시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보면 스태틱한 애가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퍼블릭한데 모양이 똑같아. 네, 스태틱이 붙어있죠. 스태틱이 붙어있고 여기에 보이드로 돼 있으면서 today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형태는 얘랑 똑같아요. 보이드의 원과 똑같아요. 그럼 쟤한테 위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콘솔에 write line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로 date라고 하는 애를 찍는데 date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today라고 하는 프로퍼티죠. 그죠? 요 공구 표시 나온 게 today라고 하는 애로부터 toString으로 문자로 바꿔서 이걸 찍어버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이거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만들면서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하나 더 복사를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요? today라고 하는 애까지 붙여놓으면 today가 아니었나요? 얘는 이걸로 붙일 수가 없네요. 얘는 뭐예요? 스태틱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스태틱이 붙어 있으니까 뭐로? 클래스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잠깐만. 우리의 클래스의 이름은 뭐예요?
이거의 클래스의 이름은 AAA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클래스 이름을 AAA today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스태틱 칸에도 붙어서 컨트롤 F5번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타임도 찍고요. 데이트도 찍고요. 똑같네. 타임이랑 데이트가. 아, 아니구나. 타임은 시간까지 찍는 거고 데이트는 날짜까지 찍는 거네요. 이 뒤에가 같이 찍혀서 제가 지금 잘못 봤는데 정상적으로 잘 찍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건 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그 GUI 프로그램 하다 보면 버튼 하나 눌렀을 때 혹은 뭔가 하나 걸 때 여러 개의 동작이 한꺼번에 수행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걔 위에 보면 다 델리게이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한 번에 여러 개의 메소드를 호출해 라고 하는 게 무슨 개념이지? 그리고 이런 애를 어떻게 찾아가지? 라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얘도 가고 얘도 가고 얘도 갈 수 있도록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얘 호출하고 얘 가고 얘 가고 마치 뭐예요? 함수를 쫓아가듯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델리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어쨌건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자, 저희 중요하니까 이벤트까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조금 어렵긴 한데, 아까 시간이 좀 녹음 시간이 길어도 그냥 한 방에 갈게요. 이벤트까지는 이번 주에 끝내놓아야 여러분이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공부할 때 좋아서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그냥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벤트까지는 그냥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라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이제 GUI 프로그램 할 때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벤트죠. 그래서 이벤트는 여기 사용자 행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건을 저희가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메시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 윈도우에서는 WM 메시지, 윈도우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발생도 하고 시스템 메시지 이런 애들이 막 발생해요. 자,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C샵에서는 이벤트 개념을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이걸 지원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직접 이벤트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GUI에서는 저희가 이런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데 여러분 MFC에 보시면 on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작하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다 이벤트 처리기인데 그런 애들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를 이벤트 처리기라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보통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GUI에 가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콘솔상에서도 이벤트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 방법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가 중심이 돼서 되는 프로그램을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보통 GUI 프로그램들이 이런 방식을 쓰겠죠. 그래서 이벤트와 이벤트 처리기를 통해서 객체에 발생한 사건을 다른 객체에 통지하고요. 그에 대한 행위를 처리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GUI 프로그램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이벤트에 따른 작업을 독립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보통 프로그램 구조가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며 이렇게 하면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대요. 어쨌건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에 대한 정의는 앞에 이벤트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델리게이트 타입을 하나 적고 이벤트 이름을 적으면 요 이벤트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리게이트 선언 앞에 지정어 이벤트를 붙이는 거와 동일한 형태가 이벤트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델리게이트를 적는데 그 앞에다 이벤트라고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자, 접근 수정자로는 뭐 new static, virtual 뭐 이런 애들이 쭉 있어요. 아, 예. 지금 순간 재채기가 나와서 잠깐 인터벌이 길었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기는 메소드로 배정되기 때문에 메소드의 수정자와 종류, 의미 뭐 이런 게 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메소드를 좀 잘 배우시면 이런 의미들은 그냥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벤트 정의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잘 몰라도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번 장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막 요 레벨에서 뭐 아주 자세하게 처리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벤트 정의에 대한 순서는 자, 이벤트 처리기의 형태와 일치하는 델리게이트를 일단 정의를 합니다. 아까 배웠던 델리게이트를 정의할 거고요. 또는 여기 보면 시스템 이벤트 핸들러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런 애들을 주로 이용해서 쓸 겁니다. 자,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선언할 거예요. 이벤트 선언할 거고요. 미리 정의된 이벤트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처리기를 작성할 거고요. 나중에 보면 GUI 프로그램 버튼 더블 클릭하면 그때 처리하는 애들이 이벤트 처리기예요. 그런 애를 할 거고, 이벤트에다가 이벤트 처리기를 등록할 겁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보시면 시스템이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 이벤트에 대한 애를 어떻게 이벤트 처리기가 처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등록된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이 등록된 메소드라는 애가 뭐예요? 이벤트 핸들러죠. 미리 정의된 이벤트 발생은 사용자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 정의 이벤트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델리게이트를 호출해요. 사용자가 정의한 이벤트는 직접 델리게이트 객체를 호출함으로써 이벤트 처리기를 작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벤트 처리기 등록을 할 때는 델리게이트 객체의 메소드를 추가 삭제하는 방법과 똑같이 우리 아까 멀티캐스트 했죠? 더하기 빼기로 이벤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요. 그 등록된 데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GUI 프로그램 가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애를 가지고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직접 만들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만 보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셔도 그냥 한 번만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GUI 들어가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컨트롤 시프트 N에서 프로젝트 만들 거고요. 콘솔로 된 애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여러분 여기 쫙 찾아보면 이렇게 윈도우 폼 앱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요걸로 한번 보죠. 저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누르면 여기에 그냥 우리 테스트로 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 된 거 그냥 놓고요. 이거 그냥 한 번만 만들고 들어올 거니까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이전 거 이거 저장 안 돼서 그러니까 저장하시고 윈폼으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시간이 지금 50분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죠. 뭐. 자, 저희가 이런 윈폼이 이렇게 있으면 윈폼에 이렇게 여기저기 잘 찾아보면 도구 상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도구 상자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쭉 보시고 이렇게 버튼 같은 애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다 이렇게 버튼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간단한 이벤트 뭐죠? 얘를 클릭하는 이벤트죠. 그래서 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속성창에 가시면 아까 그 디자인이 있는 곳에 가서 버튼 2에 가시면 속성창에 이렇게 가면 속성이 보이고 요거 요 번개 표시 여러분 MFC에서 많이 보시는 거죠. 여기 가시면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클릭이라는 이벤트. 그래서 이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버튼 2에서 저희가 여기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눌리니까 요런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하나 붙는 거거든요. 그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요렇게 붙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요거에 대한 디자인 부분이긴 한데 이쪽에 와서 여러분이 요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애를 막 눌러서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보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한 건 없지만 얘가 알아서 막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요런 애들 있죠. 더하기 이퀄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 핸들러 뭐 이렇게 붙어요. 그죠? 이런 애가 지금 우리의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내가 이거 하면서 여기 속성창에 보시면 버튼 찍어서 속성창에 보면 여기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뭐 드래그 같은 걸 하겠다. 아니면은 뭐 할까요? 키를 저기서 키 누르면서 뭔가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키 프레스를 하겠다. 키 업으로 하죠. 키 업으로 여기를 이벤트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버튼 1에 지금 이벤트가 2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2개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디자이너에 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버튼에 이렇게 이벤트가 이렇게 추가로 계속 붙어요. 이벤트 핸들러, 키 이벤트 핸들러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애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죠.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그리고 여기서 선택만 하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이벤트를 등록해 줍니다. 자, 등록해 주는데 요 등록된 애에 위쪽에 쭉 올라가서 보시면 안 보이네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건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나 이런 애들이 시스템점 이벤트 핸들러가 뭐 자동으로 붙는다 뭐 이런 얘기 아까 봤죠. 그런 애들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복잡한 일들은 얘네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그 책에 있는 얘는 그런 이벤트를 마이 이벤트 핸들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직접 한번 호출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봤듯이 여러분이 만드는 순간 이런 이벤트 핸들러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장착이 되죠. 이런 애가 이런 부분 있죠. 버튼 푸시, 이런 푸시랑 관련된 부분이 자동으로 장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콘솔 창에서 굳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벤트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만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 상태로 놓고요. 다시 새 프로젝트를 하나 부를게요. 자, 여기 있는 콘솔 앱 찍으시고요. 여기 요거 찍으시고 다음 누르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그냥 이벤트라고 할게요.
이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저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저장하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클래스를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public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이벤트라고 하나 넣어주고요. my 이벤트 핸들러라고 넣어줘요. 그리고 push라고 하는 이벤트를 선언할 겁니다. 잘못됐네요. 아니, 그냥 하죠, 그냥. 네, 순서는 중요치 않으니까. 요 마이 이벤트 핸들러를 하려면 이 위에다가 아까 우리가 했듯이 여기다 이제 public 하시고요. delegate라고 적으시고요. void에 저 이름 마이 이벤트 핸들러라는 이름을 일단 등록을 하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 놈이 뭐냐면 요 push라고 하는 애를 저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거 이전에 public void on push라고 하는, 우리 보통 이벤트 핸들러는 이렇게 on을 붙이죠. 그래서 on push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push가 널이 아니었다, 만약 이런 객체가 만들어져 있었다, 뭐 이런 애가 이런 핸들러가 존재했다 라면 정말 푸시를 하래요. 자, 뭐 어쨌건 이렇게 넣어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클래스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라고 적고요.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public으로 void my method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콘솔로 writeLine 이렇게 해서 얘 소속이 지금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에 my method 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 거니까 요게 호출됐다라고 알려주는 그 일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에 와서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일단 이런 애 델리게이트 이벤트가 들어있는 애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던 클래스인 버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btn 버튼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고요. new 버튼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 여기 우리가 방금 만든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지금 보니까 얘가 여기에 있는 요 놈을 여기 델리게이트로 선언을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obj로 할 거고, new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btn의 push라고 하는 이벤트에다가 이 이벤트에다가 new my event handler, 여기에 있는, 그죠?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하면서 obj에 my method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냥 푸시가 눌리면 저게 되도록. 그런 다음에 강제로 btn으로부터 onPush라고 하는 동작을 발생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버튼을 눌러야 버튼이 되는데 이벤트를 걸어놓고 onPush를 누르니까 얘가 이런 동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푸시가 되고 푸시가 된다는 거는 요게 이제 호출이 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호출되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돌리면 뭐 우리 생각처럼 아 여기 호출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게 돌리면 요게 동작하도록 걸어놨잖아요, 이벤트를. 그래서 푸시가 되면 onPush가 되면 요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푸시 동작이 되면 저기 델리게이트 걸려 있는, 그죠? 요 핸들러로 걸려 있는 애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뭐 이벤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요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맨 위에 여기 우리가 적어놓은 요게 이벤트를 위한 델리게이트를 정의해 놓은 겁니다. 델리게이트를 정의해 놨는데 이 델리게이트는 어때야 돼요? 여기 클래스가 있고 모양이 똑같은 요 모양으로 된 요거를 이렇게 델리게이트로 걸어 놓은 거죠. 보이드에 어떤 이름에다가 인자 없는 애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델리게이트로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자, 근데 이벤트 선언은 앞쪽에서 보시면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벤트 선언을 해야 돼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선언합니다. 정의를 하고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선언하는데 델리게이트 선언 앞에 지정어 이벤트를 붙인 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이벤트를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이벤트 핸들링 할 애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onPush라고 하는 애를 적어 놓고요. 푸시라는 요 이벤트 핸들러가 있냐 없냐를 본 다음에 호출할 수 있도록, 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이벤트 처리기 작성이라고 해서 여기 실제 내 메소드 얘가 돌면 실행할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전에 했듯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요놈 델리게이트가 선언되어 있는 애가 있는 그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마이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이렇게 요 놈을 돌릴 거야 라고, 그리고 요런 이벤트에 대해서 푸시에 대한 동작을 이렇게 해놨어요. onPush라고 눌렀더니 여기 onPush가 동작돼서 푸시 요게 동작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푸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해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는 여기 보듯이 사용자 정의 이벤트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델리게이트 객체를 이제 호출함으로써 이렇게 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면 콜백 함수에 의해서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그러면 클릭이라는 애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GUI 프로그램을 봤던 이런 부분, 아까도 여기 클릭에 대해서 이렇게 이벤트가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의 기본이 뭐예요? 이 델리게이트라는 애고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라는 애가 됐어요. 자, 이벤트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벤트의 활용을 봤더니 C샵에서의 이벤트 사용은 프로그래머가 임의의 형식으로 델리게이트를 정의하고 이벤트를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자, 프로그래머가 임의의 형식으로 델리게이트를 정의하고요. 이벤트를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NET 프레임워크에는 아까 우리 봤듯이 시스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애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를 이용해서 이벤트에 사용을 권고하고요. 실질적으로 걔를 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 우리 아까 봤습니다. 그죠? GUI 예제에서. 시스템 이벤트 핸들러는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여기 있는 센더나 아규스가, 여기 있는 오브젝트나 이벤트 아규스가 뭔지는 나중에 뒤쪽에 GUI 쪽에 가시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할 거고요. 지금은 나중에, 지금 뭐 잘 모르셔도 돼요. 센더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발생시킨 놈이 누구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냐 이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벤트와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벤트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위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하죠. 그죠? 버튼 누르고 뭐 이런 거죠. 윈도우 프로그램 환경에서 사용하는 폼과 수많은 컴포넌트, 컨트롤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 보면 버튼 하나에 막 수십 개의 이벤트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걸 배우는 게 GUI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업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연산자 중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저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델리게이트가 걸리는 바람에 델리게이트하고 이벤트를 같이 설명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어서 그냥 같이 길어도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좀 수업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뭐 잘 활용하셔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C샵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C샵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지금 저희가 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자바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자바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연산자 중복부터 이 뒷부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고 바로 상속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책에 있는 예제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를 해도 나중에 다른 것들 처리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요 부분이 사실 요번 학기 내용 중에는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복잡한 설명이고 제일 새로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